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졸 사회 14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사회 5단원, 5단원 두 번째 시간 오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장 경제와 시장 참여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시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장 참여자에는 가게, 기업, 정부 이들의 역할들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5단원 두 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 교재에 들어가기 전에 시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먼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시장은요,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를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 그래서 시장은요, 총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보이는 시장, 보이지 않는 시장. 보이는 시장은 어때요, 여러분? 말 그대로 마트나 남대문 시장이나 이런 곳을 보이는 시장이라 얘기하고, 보이지 않는 시장을 외환 시장. 뭐가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또는요, 인력 시장. 이런 시장들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의 한계점을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보게 될 텐데, 첫 번째로는 불완전 경쟁. 뭐라고요? 불완전 경쟁. 네, 첫 번째 독과점인데, 독과점을 다른 말로 두 개로 나눠지면요, 독점과 과점으로 나누어지고요. 독점은요, 말 그대로 뭡니까? 시장에 공급자가 한 명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한 명이 모든 시장의 경제활동을 주도할 수 있겠죠. 값을 비싸게 부르는 그 값에 따라서 활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독점. 네, 그리고 과점은요. 소수의 공급자가 담합을 통해서 두세 사람의 생산자가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뭔가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 독점과 비슷하죠. 이 두 개를 합쳐서 독과점이라고 얘기해요. 자, 독과점 한번 보겠습니다. 공급자가 하나밖에 없는 독점 시장이나 소수의 공급자가 존재하는 과점 시장을 말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문제점과 대책을 보겠습니다. 진입 장벽을 통해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뭐합니까? 방해하는 문제가 있죠.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기 때문에 값싸고 좋은 품질의 상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기업들의 단합 행위로 소비자는 높은 가격에 질 낮은 상품을 소비하게 되어지고 생산자가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양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급자가 한 명이나 두세 명뿐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활동이 독점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공정경쟁을 위한 규칙과 질서를 마련합니다. 일명 공정거래법. 여러분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법을 어디에서 규제하였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공정위라고도 얘기한대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하여서 법을 제안하고 마련하여서 이런 경쟁들, 문제점을 낮추는 그런 대책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공재의 부족. 시장의 한계, 그러니까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의 일어나는 한계. 아까 방금 첫 번째는 불완전한 경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독과점이라는 여러분들이 함께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공공재의 부족. 그럼 공공재가 무엇입니까? 치안, 국방,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국방, 철도, 도로, 항만, 치안 서비스, 공원과 같은 여러 사람이 함께 소비하는 재화나 서비스. 누가요? 여러 사람이 함께 소비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공공재는요, 시장에서의 관심이 없어요. 왜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재가 공급이 부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공재를 대가 없이 이용하려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무임승차가 뭐예요? 돈을 안 내고 버스를 탄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사회적으로 필요한 국방, 치안 등과 같은 재화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생산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은요, 국가가 직접 공급하거나 민간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생산을 유도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네, 충분히 뭐예요?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 공공재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 세 번째로는 외부 효과의 발생. 외부 효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경제 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피해를 주고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보상을 치르지 않는 경우를 외부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외부 효과는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부 경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부 불경제. 다음 페이지 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경제는 어떤 게 있냐면 어떤 경제 주체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를 외부 경제라 한다. 예를 들면 과수원이 있어요. 근데 과수원 옆에 양봉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양봉이 뭐야? 벌을 풀어가지고 꿀을 막 캐오는 그 사업을 양봉사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양봉하는 사람, 주변에 옆에 있는 과수원에 그 꽃이나 그 열매에 있는 꿀을 가지고 와서 양봉사업을 할 수 있고, 또는요, 과수원에 있는 사람들은 이 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꽃가루를 옮겨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는 모습들을 외부 경제라고 한다. 그렇다고 과수원이 양봉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양봉하는 사람이 과수원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의도하지 않지만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경우들을 외부 경제라고 합니다. 반대로 외부 불경제는 뭐냐면 어떤 경제 주체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끼치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외부 불경제라고 한다. 손해를 주는 거. 한마디로 외부 경제는 혜택을 주는 거. 그치? 외부 불경제는 뭐 하는 거? 손해를 주는 거. 예를 들면 공장이 있어. 근데 옆에 이제 막 오염이 일어나는 거야. 공기오염, 대기오염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를 받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공장이 주민들에게 무언가를 행동을 합니까? 하는 사람들도 되려 있지만 대다수 하지 않죠.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끼치지만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경우, 이게 바로 뭐예요? 외부 불경제다. 그렇다면 이 외부 효과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한번 봅시다. 문제점은 어때요? 재화나 서비스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적게 생산되거나 많이 생산되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어지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대책으로는 외부 경제는 세금을 감면해준다던가 보조금을 지급해준다던가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생산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불경제는요, 세금, 벌금 부과를 통해서 생산을 억제하는,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조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경제적 불평등 발생. 예를 들어 어떻습니까? 빈부격차를 예를 들 수 있죠. 부자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기회를 가질 수 없고 이런 빈부격차의 문제가 일어나고 또는요 노사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노동자와 사업자의 갈등들 또는 실업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죠.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근로자의 입장은 어때요? 월급이 계속해서 깎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 경제 발전을 위해서 시장 참여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른 말로 이건 뭐라 하냐면 경제의 주체가 뭐야? 주인공이잖아.
경제 주체들이 우리는 세 가지로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기업, 정부, 소비자. 이 세 경제 주체의 역할들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부의 역할. 그럼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첫 번째,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야 돼요. 독과점의 횡포를 방지하고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규제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서 이제 그런 행위에 대해서 단속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지요. 두 번째로는 공공재 생산. 국방, 치안, 도로, 항만 등과 같이 사회 운영에서 꼭 필요하지만 시장에서 충분히 생산되지 않은 공공재의 생산과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어디에서 해요? 정부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외부 효과 개선, 외부 경제. 아까 우리 앞에서 봤죠?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 어떤 역할을 해야 돼? 외부 경제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금 혜택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이나 소비가 증가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외부 불경제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일어나는 곳에는 세금과 벌금을 부과하면서 그런 요인을 통해 생산이나 소비가 감소하도록 유도해야 된다. 조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경제적 불평등 개선. 누진세와 같은, 누진세가 뭐예요?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세요 라고 하는 게 누진세죠. 누진세와 같은 소득 재분배 정책을 통해 소득 불평등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요, 빈곤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이 모든 역할이 누구의 역할이다? 정부의 역할이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의 역할. 기업의 목적이 뭐야?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이윤 극대화가 기업의 목적이지요. 그리고 기업의 경제적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 생산 요소의 수요자, 가게로부터 생산 요소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 지대, 이자 등을 가게에 지불하는 것,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들을 기업이 하지요. 여기서 특징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뭡니까? 기업가의 정신, 별표치고. 기업가의 정신에서는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야 돼. 혁신, 그리고 창의성, 그리고 도전.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오면 기업가 정신이다 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의미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려는 기업가에 도전하는 자세를 기업가 정신이라고 한다. 내용으로는 뭐합니까? 신제품 개발, 새로운 생산 방식, 새로운 기술 개발, 새로운 시장 개척, 새로운 조직 형성 등에 힘을 쓴다. 이게 말 그대로 뭐야? 다 도전하는 거야, 도전하는 거.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노사 관계의 안정에도 이바지한다. 이게 어떤 정신이다? 기업가 정신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요. 기업 윤리를 토대로 법규를 준수하며 공정하게 경쟁하고 건전한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 밑줄. 건전한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동자나 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요. 환경이나 공동체 전체를 배려하는 책임의식, 윤리적인 자세가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자세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노동자의 역할과 권리. 노동자의 역할은 기업의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임금을 토대로 생활하며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한다. 책임은 어떤 책임이에요? 근로계약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바람직한 노사관계에 힘을 써야 하며 자신의 능력 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여기 노동자의 권리, 노동 3권이죠.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단결권은 어떤 권리예요? 근로자들이 근로 조건의 유지 향상을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 근로자들이 모여서 근로자들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서 단체를 설립하는 권리. 이게 단결권.
그래서 단체 교섭권은 뭡니까? 그런 단체를 결성해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사장과 대화하고 교섭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단체 교섭권. 그리고 단체 교섭권, 사장에게 이제 저희의 의견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들어주지 않아.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권리가 단체 행동권이에요. 근로자가 근로 조건을 위해 사용자에 대항하여서 단체 행동을 하는 것. 이게 어떤 행동이 있냐면 태업. 일은 하긴 하지만 느릿느릿 천천히 하는 것. 이게 태업, 반항하는 거죠. 파업은요, 일을 아예 하지 않는 것. 막 노조파업, 버스 노조파업 막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게 단체 행동 권리에 들어가 있는, 포함되어 있는 행동들입니다. 이 노동상권은요, 어디에 포함되어져 있냐면 헌법에 적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역할. 소비자는 어떤 역할? 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구입하는 사람을 소비자라고 하죠. 소비자의 주권은 자본주의 경제의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이 소비자에게 있다는 소비자의 권리. 이게 이 권한이 왜 소비자에게 있어요? 사주잖아요. 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필요성은 환경과 건강을 해치는 상품이나 부당한 영업행위 등을 감시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소비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그쵸? 소비자의 소비가 시장 가격 결정이나 기업의 생산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자원 배분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을 텐데 합리적 소비, 뒷페이지에 나오는 윤리적 소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합리적 소비는 비용보다 뭐가 더 커야 돼? 만족, 편익이 더 커야 돼. 이게 합리적 소비다 라고 했죠.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윤리적 소비. 윤리적 소비는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착한 소비. 여러분 교재에는 착한 소비만 나왔는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녹색 소비. 착한 소비는 인권이나 공정무역. 인권은 뭐예요? 노동자나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소비는 하지 않는다. 공정무역은 어때요? 개도국이 생산하는 것. 개발도상국이 생산하는 것을 제값을 주고 사오는 것을 착한 소비라고 한다. 어떤 나쁜 소비는, 나쁜 사람들은 개발도상국에서 구입해 올 때 아주 저렴한 돈으로 사와서 아주 비싸게 파는 그런 단체들이 있지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착한 소비는 공정무역이다. 녹색 소비는요, 말 그대로 뭡니까? 환경을 추구하고 유기농. 그래서 예를 들면 포장이 많이 된 것들은 구입하지 않는. 그리고 냉장고를 구입할 때도 2등급, 3등급이 아니라 1등급이 되어져 있는 냉장고를 구입한다라는 환경을 보는 이런 소비들이 녹색 소비. 이 착한 소비와 녹색 소비가 어디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윤리적 소비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비합리적 소비,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과소비와 충동소비는 말 그대로 다 아시죠? 그리고 배블론 효과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루어지는 소비 형태, 과소비. 배블론 효과. 모방소비, 다른 사람이 사면 나도 꼭 따라서 사야 하는, 유행을 따르는 그런 소비들을 밴드웨건 효과. 또는요, 개성소비, 스노브 효과는 막 지하철을 탔는데 모든 여자들이 명품백을 들었어. 근데 명품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똑같은 거 싫어라고 해서 구입하지 않는 그런 효과가 스노브 효과다라는 거까지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 14강 한번 정리하면서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장의 한계점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불안정 경쟁, 그래서 독점과 가점, 독과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공공재 공급 부족 기억하시죠? 그리고 외부 효과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경쟁적 불평등, 그래서 빈부격차 또는 노사 갈등, 실업, 인플레이션 이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건
외부 효과를 좀 따로 빼서 두 가지를 한번 보십시오. 외부 경제와 불경제. 서로 혜택이 되는 것, 서로 손해를 주는 것. 세 번째로는 정부의 역할. 경제 주체가 세 가지가 있었죠. 뭐였어요? 기업, 소비자, 정부.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 있는지, 그리고 기업에서 기업가의 정신. 세 가지 기억하라고 했죠. 혁신, 창의성, 도전. 이 세 가지 단어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노동 3권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뭐가 있었어요? 단결권, 그리고 단체 교섭권, 그리고 단체 행동권. 기억합시다. 여섯 번째로는 소비. 그래서 합리적 소비, 그리고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사회 14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